안녕하세요. 보상급해상TV 교통사고 보험 전문 변호사 전경근입니다. 자, 오늘은 교통사고 후 형사처벌에 대해서 실제 사례를 통해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통사고를 냈을 때 가장 걱정되는 게 뭘까요? 바로 형사처벌 여부일 겁니다. 자, 일반적으로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를 했다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피해자가 사망했거나 12대 중과실 위반 사고였거나 뺑소니 사고라면 피해자와 합의를 했더라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럼 실제 사례를 통해서 어떤 경우에 어느 정도의 처벌을 받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입니다. 자, 이렇게 가해자가 비보호 좌회전을 하다가 맞은편에서 오던 오토바이와 충돌해서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망했습니다. 자, 가해자는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비보호 좌회전을 했고요. 오토바이 운전자는 속도 위반이었죠. 과속이었습니다. 자, 이 경우에 법원은 가해자에게 어떤 판결을 내렸을까요?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었습니다. 물론 가해자는 운전자 보험이 있었고 저희가 합의를 피해자와 했기 때문에 집행유예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여기서 잠시 금고와 집행유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고는 이 교도소에 수감은 되지만 노역을 하지 않는 형벌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노역은 1이겠죠. 그리고 집행유예는 일정 기간 동안 그 형의 집행을 미루다가 그 기간 동안 문제가 없으면 이 형 집행을 하지 않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서 집행유예 2년이면 이 형 집행을 안 하고 2년 동안 잘 지켜본 뒤에 별 문제 없으면 교도소에 가지 않아도 된다, 이런 말입니다. 두 번째 사례는요, 피해자가 크게 다친 경우였습니다. 가해자가 중앙선 침범을 해서요, 자전거를 타고 가던 사람을 그대로 친 사고입니다. 피해자는 하지절단이라는 엄청난 부상을 입었습니다. 자,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합의를 진행했고 합의에 성공했고요.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자, 세 번째 사례는 가해자가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다가 이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 충돌한 사례입니다. 보행자는 뇌출혈로 20주 이상 진단을 받았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 피해자에게 무단횡단의 과실이 있었기 때문에 법원은 벌금 800만 원이라는 비교적 가벼운 형을 선고했습니다. 자, 물론 저희가 가해자를 대리해서 피해자와 합의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혹시 사람이 죽거나 크게 다쳤는데 이거 형량이 너무 낮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하지만 일반 교통사고는 고의가 아닌 과실에 의한 범죄이기 때문에 일반 살인죄처럼 높은 형량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앞에 설명드린 이 세 가지 사례들을 보면 어떤 공통점이 보이시나요? 자, 맞습니다. 피해자의 과실이 클수록 형량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주의하셔야 할 점은 이 피해자의 과실이 아무리 크더라도 형사합의를 하지 못했다면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었다는 점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자, 합의했다고 해서 무조건 형을 면하는 것도 아니고 합의하지 못했다고 해서 무조건 실형인 것도 아닙니다. 자, 그러나 이 형사합의는요, 형량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자, 여러분, 만약 교통사고가 났다면 꼭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교통사고 분석부터 피해자 형사합의, 변호 전략까지 종합적으로 다 해결할 수 있으니까요. 거기에 만약 운전자 보험도 있다면 형사 합의금은 물론 변호사 비용, 벌금까지 전부 다 보험에서 지급되게 할 수 있어서 실질적으로는 비용을 들이지 않고 사건을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교통사고를 내고 형사처벌이 걱정되신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요. 저희 보상과 배상에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새로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